세계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진우책 변호사입니다. 정치는 왜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신념과 이념에 따라 이 사회를 바꾸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정치인들 중에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당은 이념으로 뭉쳐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인데요. 우리 정당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은 데다가 의원들조차 이념으로 뭉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쫓아 모이다 보니 여야 간의 싸움도 이념이나 신념으로 충돌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충돌하는 게 되고 맙니다. 이념 때문에 충돌한다면 민생을 이렇게 팽개치지는 않겠지요. 아마 지금쯤 예산안으로 골머리를 앓으며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겁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던 통진당 이석회 의원 사건도 요즘은 여야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석회 의원 내란 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국회에 제출된 제명안과 이미 오래전에 계류된 자격심사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뒤 일부에서 소관 상임위 국회윤리위원장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군용장비에 쓰이는 부품과 원재료가 대거 엉터리로 밝혀졌습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 6문 중에 4문이나 고장나 있었던 K9 자주포 부품과 1조 3천억 원이나 들여서 개발한 수리온 헬기 부품도 위변조된 성적 시험수로 가짜 부품이 납품됐습니다. 2부에서 유용훈 기자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신종 샌비싱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으로 온 메시지 속 링크를 클릭하면 전화기가 마비되고 송금 등을 당하는 구조입니다. 3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뉴스의 의미를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를 준비합니다. 정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주요 뉴스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산을 이룬 시신, 통곡의 필리핀, 폐허가 된 20만 도시 필리핀 타클로반, 현지 소식 있고요. 예. 중국 전면 개혁 선언, 영토 대응 NSC도 신설, 중국의 그 삼중전의 소식도 있습니다. 또 통상임금의 정기상여금 포함시키기로 임금 개선위가 그런 방안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국무회의가 외국 자본의 철도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의 정부 조달 협정, 이 국회하고 협의 없이 통과시켰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필리핀 타클라반 현지에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 파견하기로 했죠? 도착했습니다. 아, 현재 도착했습니까? 네. 그런데 교민 일부는 그 안전을 확인한 덕분에 이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더라고요. 실종자 숫자가. 네, 현재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7명입니까? 예, 이번에 그 타클로반 그리고 인근 지역 거주자의 등록이 됐거나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 우리 국민이 33명인데요. 그 예. 가운데 23명은 생존이 이미 확인이 됐고 나머지 10명이 연락 두절 상태였는데 이들 가운데 신태호 씨 가족을 비롯한 4명이 무사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럼 6명이 남았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외교부 신속대응팀 타클로반 현지에 지금 도착을 했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교민 안전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 치안 상황 같은 것도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현지 교민을 인근 지역으로 대피시키는 방안도 강구를 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각국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지원하기로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외교부 2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해외 긴급구호 협의회 열었습니다.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을 일단 했고요.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 긴급구호대에는 의료진 20명, 119 구조대원 14명, 이 코이카 단원 4명, 또 외교부 직원 2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러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이 필리핀에 100만 달러 1차 긴급 지원을 했고 범국민 특별 모금 운동도 펼친다고 합니다. 이 지금 국내에도 필리핀 쪽에서 이 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이 많기도 한데요. 특별 모금 운동에 좀 동참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예, 그런데 이 필리핀에서 현재 한 25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 2천만 불, 그리고 우리가 지금 600만 불이죠. 그런데 중국이 10만 불을 지원하기로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벌어졌습니다. 네. 예. 통상임금 문제, 이게 참 오랫동안 그 논란을 불리운 일인데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내용. 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 매월 주는 그 급여 성격을 넘어서 이제 월 단위를 넘어선 그런 그 정기적인 상여금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이제 판례가 계속 이제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이제 그 전문가들 12명으로 노동부 임금제도 개선위원회가 꾸려졌고 지난 11일에 최종안을 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런 제1안에 다수가 동의를 했다 그래요. 예. 다만 이제 회사 성과에 따라서 특정 시점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단 결론을 내렸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노동부 쪽에 기본안으로 좀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에서도 판례가 들쭉날쭉한데 네. 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정적으로 주는 이 이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 강연회에 참석을 했는데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폭풍이 될 수 있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부담이 돼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임금 근로시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압박에 대해서 노동계와 정부에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예, 통상임금 문제와 이 노동 경직성 문제는 이 고용을 줄이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 위원장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부터 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 근로시간 같은 제도 변화를 둘러싼 문제를 다뤄나갈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연말께 판결을 지금 내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재계, 노동계 모두 지금 이 판결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지난 9월에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때 재계는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반면에 노동계는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해진 모든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죠. 예, 이번에 이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이 판결이 나오면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이드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국 그 1995년에 그 전원 합의체에서 폐기했던 임금 이분설 이걸 수용할 것인가 여부가 다시 관건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데 대해서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 그리고 이 근로 제공하고 무관하게 근로자 지위 때문에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이 임금 이분설이었죠. 1995년 당시에는 재계가 이 폐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걸 이제 수용을 했는데 그 이후 판례도 대체로 이 대법원 판결을 이제 따르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재계가 바로 이 임금 이분설을 또 다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게 지금 관심사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진솔하고 속 시원한 출근길 정통 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승계 의원 내란 음모 사건 피고인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승계 의원이 아로 조직을 통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 음모 선동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 의원은 아로 모임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것을 우려해 평화를 호소하자는 취지의 모임이었다면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이승계 의원 제명안을 놓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제명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명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이죠.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의원님. 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네. 예, 많이 바쁘시죠? 예, 바쁩니다. 예, 어제 이승계 의원 내란 음모 예. 사건 첫 공판이 열렸는데 피고인 네. 7명에 관여검사만 8명, 변호인이 16명의 예. 이 참 메모드급인 재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뭐 앉을 자리가 없다는 보도였는데요. 먼저 어제 공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 이제 포함된 이제 국가전복 기도 사건 아닙니까? 내란 음모 예. 사건.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 참 참담한 생각이 들었지요. 국회가 혁명의 교부대로 삼았다 하는 이제 놀라운 이제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결국 현직 국회의원이 국민을 속이고 잘 아신 대로 부정경선을 통해서 국회에 진출해서 국가전복을 음모했다가 적발된 사건이죠. 사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삼국 통일 신라 시대 이후에 오랜 이제 기간 이제 통일 국가로 이제 지내다가 일제 이제 시대를 지나고 해방되면서 이제 외세에 의해서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됐습니다. 예. 이제 그 시대가 이른바 이제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세계 정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외세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되고 우리 사회 내부가 매우 심각한 그 이념 대립, 좌우 대립으로 이제 갈등과 혼란을 이제 겪어왔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우리 사회 내부에 지식인층에서 북한의 그 김일성 주체 사상에 심취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나라로 생각하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터무니없는 종속 이론에 빠져서 이른바 종북파들이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오랜 기십 년 동안 곪아 있던 그 한국병 중에 하나인 이 종북병이 이제 마침내 도져서 곪아 터졌다. 그러나 빨리 이 종북병의 이 환부를 도려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 전체를 이제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아로 조직에 관한 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 아로 조직을 이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이 내란 그것에 대비해서 내란을 선동하는 대남 혁명 조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 뭐 질두산 회합에서 녹음 파일이 그 중요한 그 증거 자료인데 이 양쪽은 이 녹음 파일 증거 능력을 놓고 다투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통신당 쪽에서는 불법으로 녹음한 그 제보자에 의해서 불법으로 녹음한 그 불법 취득한 증거라는 건데요. 이 장 의원님께서 법률가이시니까 제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글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이제 그 기록 자체 자료를 이제 본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그동안 이제 이른바 이제 공안 사건 또 특히 이 내란 음모 사건은 매우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 증거 수집에 있어서도 이 적법 절차를 지키기에는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래서
증거 자체가 뭐 불법으로 증거 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그런 허술한 수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요. 예, 그렇군요. 예. 이 지금 국회윤리위원회 이승계 의원 제명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9월에 제출되어서 지금 숙려기간이 한 20일 되죠? 그게 숙려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예, 그걸 지난 것으로 아는데, 그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저는 뭐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명안을 제출했을 이제 9월 그 당시에 윤리위 전체 회의가 한번 열렸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숙려 기간이 안 됐을 때인데, 그러나 사안이 중대성이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새누리당은 처리하자는 의견이었고, 민주당은 아직 검찰의 기소도 되지 않았으니 기소가 될 때를 좀 기다려보자고 해서 미뤄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 돼서 또 국정감사 한 20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은 숙려 기간도 지났고 국정감사도 지났고 또 검찰이 기소를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기소가 됐으니 이제는 처리하자는 의견이고, 민주당은 그 박범계 의원이 간사인데 예. 당 지도부와 좀 의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데,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좀 소극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주쯤 새누리당이 당론이나 내부 토론 절차를 거쳐서 제명안 처리를 위한 윤리위 소집 요구를 해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인 저로서는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을 해온다면은 그동안 몇 차례 여야 합의를 촉구를 했지요. 그러나 예.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 요구를 해온다면 뭐 소집을 제가 회피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박범계 의원이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할 예. 때는 네. 예, 기소 여부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랬습니다. 예. 예. 그 뒤에는 다시 또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예. 이 집중 심리하는 거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 이런 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제 뭐 어떤 들으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는 같죠. 예. 그런데 원체 사안이 중대합니다. 국가 전복 기도 사건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존립에 관한 것이거든요. 예. 이제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 내란 음모 사건, 이석기 사건이 유죄로 이제 판단이 됐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재판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대한 현역 의원이 재판이 확정되는 그 시기까지도 여전히 혈세인 세비를 받아 또 국가의 안보에 관한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용납하기 곤란한 예. 말하자면은 매우 중대한 사건에 피의자가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국가적 해악 또는 사회적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대로 정치적 윤리적 판단을 해야 된다. 또 법률적으로도 재판하고는 국회 윤리위 결정하고는 예. 전혀 상관이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판단과 다르게 국회가 자율권을 발휘해서 국회 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제명안은 또 어떻게 된지 그건 참 현재 나간 건지 제명안은 징계 요구안인데요. 그렇죠. 또 이와 별도로 또 나가 있는 것이 자격 심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제명안보다도 먼저 그 통진당이 작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당내 경선으로 선출을 했거든요. 예. 근데 당내 경선을 하면서 부정 경선을 했다고 해서 한 500여 명의 통진당 의원들이 기소가 돼서 거의 대부분이 유죄 판결을 이제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다만 중앙지방법원에서만 이제 무죄 판결을 했는데 저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가서 다시 유죄 판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어떤 문제인가 하면요. 우리가 동창회나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는 회원들이 모여서 어떤 투표를 하거나 의결을 할 때
위임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국가의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4대 원칙을 지켜야 되죠. 그중에 하나가 직접 선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장에 나가서 직접 해야지 누구를 시켜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도 매우 중요한 공직선거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방법원의 어느 재판부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뽑는데 대리로 누구나 보내서 선거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임을 한 사람의 의사와 다른 투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에서는 직접 선거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이 통진당의 경우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정 경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 통진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이석기와 김재인 의원과 김재현 의원은 자격이 없다 하는 그 자격 심사안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함께 제소한 건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좀 소극적이어서 아직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상임위에 계류가 돼가 있는 것이군요. 윤리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이석기 의원 이제 1심 재판 결과를 이제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인데 네. 민주당이 반대를 한다면요. 이 의원 제명은 요건이 재직의원 3분의 2 찬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 처리 못한다는 얘기인데.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가결이 돼서 본회의로 가더라도 본회의에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새누리당의 153명이 이제 발의를 했기 때문에 한 40여 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은 야당인 민주당이 제명안에 찬성을 하지 않는다면은 부결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통진당하고 야권 연대를 했다가 지금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지금 질책과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명안에 민주당도 반대하지는 못할 것 아닌가. 국민의 요구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헌법 8조에 규정된 대로 그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 여부인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일부 정거로서 이석기 의원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어제 시작이 됐는데 장 의원께서는 그 사법부 판단 전이라도 헌재가 해산 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석기 개인의 내란 음모 사건의 형사 사건하고 통합진보당이 이제 목적 즉 강령이나 목적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또 통진당의 그동안의 활동,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주요 당직자들 또 당원들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했다, 침해했다고 하면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의해서 언제라도 해산 여부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석기 의원의 국회 내의 자율권에 속한 제명안과 또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한 7명 정도의 내란 음모 형사사건과 또 이석기 의원이 지도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해산 청구 사건, 이 세 사건은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진행이 되는 헌법에 의해서 각각 절차가 진행되도록 보장된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각 절차가 각각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되는 것이다. 자꾸 어느 쪽이 돼야 이쪽이 된다, 이쪽이 돼야 저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안을 좀 소극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사람의 의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정부는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의원 자격 상실 결정도 함께 청구를 했습니다. 이 장 의원께서도 통진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 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이 법률가라면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견해가 있죠.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정당 해산하는 데 관해서는 이제 명문 규정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정당이 해산될 때 그 소속 국회의원의 신분, 지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떤 이제 법률가들은 없으니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통진당이라는 모체가 헌법을 위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했다고 해산되는 마당에 그 모체 속에 있는 구성원이 따로 존재해서 활동을 한다면은 이 해산 청구 절차 제도의 의의가 반감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 신분도 상실시켜야 마땅한데 사실 독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독일에서도 공산당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규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상실 선고를 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역구 의원인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 통진당이 주한미군 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이번에 이제 위헌정당의 증거로 제출된 강령을 다 내걸고 지역구에서 4사람이나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격을 박탈을 하면 이분들을 선출한 유권자의 참정권을 방해한 것이다, 침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그 아주 이제 나이브한 주장이죠. 예.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 공약을 하고 그런 강령을 내걸어서 그 목적과 강령이 헌법에 위반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됐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그 정당의 강령에 관한 충분한 인식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또 네, 그건 그렇겠죠. 법리적으로도 이게 헌법이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권자가 그걸 알고 투표했다. 그러니 왜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이브한 생각이다. 오히려 저는 더 괘씸하다고 생각하죠. 예, 국민을 속였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아서 국회에 진출한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생겼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하고 유권자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이죠.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예, 출발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이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바로 알기. 농산물 직거래는 어렵다? 아니다. 제철 꾸러미 신청 한 번이면 제철 농산물이 매주 산지에서 식탁으로. 싱싱장터 클릭 한 번으로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농산물 직거래는 믿을 수 없다? 아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우리 동네 농산물을 보고 믿고 구매까지. 건강함과 신선함을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대한민국 유통을 바꾸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통 실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상 혼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전국 350여 개 매장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우리 군의 핵심 무기와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및 원재료에 대한 품질 서류가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은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13만 6천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34개 업체 125건의 시험 성적서 위의 변조를 찾아냈습니다. 무기와 피복 식재료까지 거의 전 분야의 가짜 시험 성적서가 쓰인 겁니다. 심지어 핵심 무기 수리용 헬기와 K9 자주포에도 엉터리 부품들이 사용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유용훈 군사 전문 기자죠. 예, 유 기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군납비리 말은 많았는데 이 실상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전차, 자주포 그리고 헬기 등 핵심 무기까지 가짜 시험 성적서가 서 있는데 이 사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이제 우리 시스템, 이 무기나 장비 품질 관리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국방기술 품질원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기품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품원은 군의 무기나 장비, 이런 물자 도입의 마지막 관문, 즉 게이트 키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번에 적발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원전 비리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맞춰 이를 계기로 해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이 3년간 납품된 군수품 13만 6,844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된 게 전체 무기 장비가 아니고 지난 3년간 납품된 그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무기 보통 도입하면 우리가 한 20-30년 이상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납품된 부품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30년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 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10년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 군이 훈련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K9 자주포가 6문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2문이 고장났다, 또 3문이 고장났다 이러다가 결국 4문이 고장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80발 정도밖에 우리가 대응 사격을 못했는데 결국 이것도 엉터리 부품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경우는 이제 부품 문제로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고요. 예. 이제 일부는 이제 사격을 하다가 오발이 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 K9 자주포의 경우는 이제 컴퓨터에서 조정이 됩니다. 예, 그렇죠. 정확도가 높은 편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전자장비들은 충격이라든지 이런 데 민감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북한의 이제 로켓탄들이 근처에 터지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사격 통제 장비가 이상이 생겨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실전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한계가 좀 드러났었죠. 예, 제가 왜 그런 의문을 가지는가 하면 어제 나온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K9 자주포 경우에는 차량 글쇠, 밀대, 전륜판 말고도 심지어 엔진과 조향 장치에 들어가는 베어링까지 네. 핵심 부품 13건이나 허위 시험 성취서가 제출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최장권 이 기술 품질 원장의 말인데요. 네. 위 변조 품목들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며 지금까지 이로 인해서 장비 가동 중단이나 운용 간 불만 제기는 없었다. 뭐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 말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예. 너무 좀 그 위험도나 이런 것들을 낮게 평가하신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들 보면은 이제 베어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최신형 헬기라고 자랑한 수리온 부품도 이제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전투기나 헬기 같은 경우는 조그만 볼트 너트 하나 이상이 생겨도 추락사고도 이제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사안을 그렇게 우리 기품원에서 밝혔듯이 가벼운 사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륜 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조 3천억이나 들여서 개발한 이 헬기인데, 네. 심지어 보조 동력 장치 시동 부품도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우리 유 기자님께서 이번에 그 기술 품질원에서 판단한 자료를 쭉 훑어보셨을 텐데, 네. 얼마나 중요한 부품들이 많은지 솔직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가 네. 된 것들 중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수련 헬기 이제 APU라고 불리는 보조 동력 장치 시동 부품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K9 자주포의 경우 이제 엔진과 조향 장치 베어링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전차가 고장 났을 때 이제 끌고 가는 이제 우리 구조에는 군안 전차라고 있는데요. 예, 있죠. 이 부품을 고정하는 지지대 이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차기 전차 흑표 K2가 있는데, 예, K2 전차. 예, 예. 이 경우는 이제 배기관을 연결하는 핀에 이제 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이런 이제 무기뿐 아니고 이 장병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군용 식품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병들 이제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 그 좀 문제가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K2 전차는 국산 파워백 불량으로 뭐 재료가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네. 또 K21 장갑차. 이건 수중 기동 훈련하다가 물이 스며들어서 이 병사가 한 명 죽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을지문도 가면 이 발전기 배터리가 엉터리에서 해상에서 이 배 자체가 서버리는 사고까지 있었는데, 네. 이 전부 다 그 품질원에서 이번에 발표한 엉터리 시험 성적 사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조사한 게 한계가 있는 것이 어떤 그 사법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 국방기술 품질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1차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은 결국은 어떤 하나의 자그마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은 이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근데 최장군 국방기술품질원장 이 기품원장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이걸 이 엉터리 부품들을 자꾸 좀 감추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럽니다. 이 장비 가동 중단이나 운용간 불만 제기가 없었다 이런 말까지도 했거든요. 네. 이 제대로 점수 검사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것이 뭐 10만 건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기품원 직원들이 숫자가 1000명이 안 됩니다. 최대 한 500~600명 안팎인데 그 직원들이 다 투입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조사를 얼마만큼 정밀하게 했느냐 그 부분도 좀 사실은 일부 의문은 남아있죠. 예. 근데 이런 납품 비리가 군의 현직 간부와 결탁하지 않고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문제가 생긴 부분은 기품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무기 최종 조립 업체, 대기업체에 위임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아주 정밀한 무기나 위험도가 높은 무기는 이제 국방기술 품질원에서 직접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이 부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 협력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경우는 그 공급을 받는 대기업체가
이 관리 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타각지대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품원 직원하고 결탁됐을 가능성도 뭐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그 부품을 납품받은 대기업체, 최종조립업체와 협력업체, 하청업체 간에 어떠한 그 부정한 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비핵심 부품은 이 계약업체의 시험 승적서 제출을 위임을 하는 건데요. 네. 예, 이런 것 때문에 엉터리 고나 엉터리 피복 또 엉터리 식재료가 납품되는 것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각지대가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품원이라든지 다른 권위 있는 국가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이러한 우선은 시스템 보강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 앞으로 이런 비리 막으려면 뭐 그것뿐 아니라 뭐 또 다른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겠습니까? 네, 우선 저도 이제 국방부를 20년 넘게 이제 담당을 해왔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지는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품원에서는 어떤 이제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스스로 이 부분을 찾아냈다고 이제 좀 부각을 시키지만 그걸로 이제 책임이 완전히 면해지지는 이제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품 등 무기 장비 품질 관리 시스템을 이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기품원이나 아니면 방위사업청이나 이제 군에 있다가 업체에 취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현역과 예비역 간의 이제 연결고리, 우리가 이제 흔히 그들만의 리그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런 연결고리를 깨고 좀 더 외부의 어떤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왕 전화 연결됐으니까 짧게 의견을 제가 한두 개만 좀 구하겠습니다. 네. 예, 아파치 가디언에 의해서 이제 글로벌 호크기가 도입이 결정되는데요. 네. 예, 그만하면 우리 킬체인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킬체인은 이제 북한의 이제 주로 이동식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주로 발사가 임박했을 때 선제 타격하는 등의 이제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것인데. 예,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북한 무기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죠. 정보 감시 능력인데 그런 면에서 글로벌 호크 도입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상당 부분 이제 미국 정찰 위성이나 이런 쪽에 이제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타격 수단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킬체인이 제대로 완성되는 것은 2020년대 초반 아니면 빨리 2010년대 말은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격 수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대지 미사일이나 지대지 미사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또 이제 함정에서 봤을 때는 함대지 또는 잠수함에서 봤을 때는 잠대지 미사일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땅에서 봤을 때는 그 탄도 미사일 또는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F-15K 등에서 발사될 수 있는 타우러스 같은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이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대지 미사일은 그 이 J3 미사일이나 제재 미사일로 부족하고 우리가 결국 그 800km짜리 이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작년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서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km 제한되어 있는 것이 800km로 늘리는 합의했죠. 그래서 군에서는 한 2015년까지 사거리 800km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슬램 ER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것도 좀 보장도 자준하고 그다음에 숫자도 적고 위력이 작습니다. 사거리도 한 28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거리 500km의 이제 유럽제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인데 이것이 도입되는 우리 공대지 타격 능력도 상당 부분 보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유용은 군사전문 기자였습니다. 예,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는 8시 10분에 이어가겠습니다.